각자 도생의 시대, 돈이나 열심히 벌자, 돈다방 미쓰리 8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 36분, 조금 평소 녹음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좀 늦게 올리고 있고요. 왜 생각이 복잡하느냐? 첫 번째,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주 이야기해드렸던 국내 시황 부분에 있어서 전고점인 2650포인트 돌파는 어렵다. 물론 장중에 살짝 찍거나 그렇게 장중 돌파는 가능하나 어떤 추세적으로 2650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주례장창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화요일 대한민국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650을 넘어가 버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야, 미쓰리, 네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650포인트 이상 넘어가서 종가 기준으로 2660 이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거기에 대한 아주 간단한 답은 저는 그래도 믿지 않는다. 왜? 개인들이 매수하는 장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매수하는 장에서는 미쓰리는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2650 이상에서 마감되는 걸 보고 장중에 찍을 수는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약간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제가 생각이 복잡하는지 두 번째, 제가 최근 들어서 또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미쓰리가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멘트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멘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주식시장 좀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올해 3월달 혹은 5월달 그리고 7월달에 하지 말았어야 될 금리 인상 때문에 어쩌면 후폭풍을 겪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황관입니다. 2650포인트 이상을 뚫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다. 개인들이 지금 엄청 흥분하고 있다. 분위기가 쎄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를 봤는데 뉴욕 증시가 그냥 소폭 혼조세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20, S&P 500이 0.27%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는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3% 하락. 아름다운 조정이다. 7월 말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뉴욕 증시도 이제 조정받을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차익 실현 압박의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가 끝나자마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사태가 지금 펼쳐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650포인트를 계속 테스트받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 마감 후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분위기가 좀 썩 좋지 않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뭔가 예상하지 못할 그 어떤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으면 좋겠다. 왜? 아는 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랍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굉장히 좀 쌈박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모두 침착하게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우선 경제 지표를 먼저 볼게요. 6월 채용 공고, 5월 달에 961만 건이었는데 6월 달에 958만 건으로 감소했다. 자, ISM 7월 달 제조 PMI 지표 6월 달에는 46.0이었는데 7월 달에는 46.4로 상승했으나 기준선 50 이하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지금 현재 ISM 제조 PMI 지표는 9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서 놀고 있다. 게다가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7월 달 제조 PMI 지표도 6월 달에 46.3이었고 7월 달에 49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지표를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쭉 모는 종이에 점 찢듯이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 없다, 미국 경제 좋다, 뭐 여전히 고용이 좋다라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미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왜?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모는 종이에는 이미 길게는 10몇 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 지표는 어떤 경기 위축이냐 경기 확장이냐의 그 기준선 아래에서 다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방송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남녀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 가면서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살짝 혼조세이다. 막 정신이 없다. 이게 분위기가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다가 지금 살짝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정말 반등하는 건지는 잘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경제 지표 보면서 냉정하게 지금 미국 경제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쓸 카드가 많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 뿐이죠. 자,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이날은 우버, 화이자, 캐터필러, 제트블루 실적 발표했고요. 각자의 어떤 스타일대로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S&P 500에 상장된 기업 절반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중에 82%가 예상을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분기 주당 순이익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중이라서 아마 이렇게 되면 세 분기 연속 미국의 기업 실적이 어떤 감소되고 있다. 실적이 부진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 어닝 시즌이죠. 자, 그래서 미쓰리는 미국의 경제가 좋다. 침체가 안 올 것이다. 뭐 증시가 계속 갈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증시도 같이 갈 것이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남은 하반기는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가 우하양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변치 않고 있는 시황관이거든요. 경제지표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진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뭐 심리, 어떤 신뢰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제지표는 최근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잘 나오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경제지표 부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닝 시즌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높이를 1층이 아니라 지하까지 파들여 놓은 바람에 웬간에서는 예상치 이상만 잘 나오면 선방했네 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저는 제가 미국 경제를 지금 굉장히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침체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제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확한데 단지 쓸 카드가 많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티그룹이 인간 지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즉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의 4,000에서 4,600으로 무려 600포인트 이상을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내년도 S&P 500의 중순 목표치도 기존의 4,400에서 5,000으로 크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오기 전에 오펜하이머도 S&P 500 연말 전망치를 4,9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끝났는데 갑자기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했죠. 이 더블 A 플러스는 1994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2012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고요. 그때 15%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피치가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미국 재무부가 야 저거는 미친 거 아니야? 웃기지 마. 막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제가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어떠한 보이지 않았던 악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2011년 12년 만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었고 그때 미국 주식시장은 15포인트 이상 크게 빠졌지만 12년 만에 다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우리는 그때 그랬었었는데 뭐 나중에 시간 지나가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생각보다는 덜 빠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거 시장의 영향을 좀 크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650포인트 반납했어요. 어떻게든지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서 장 초반에 하락을 뚫고 낙폭을 줄여서 2650 이상으로 올려놨는데 저는 약간 이런 인위적인 그 상승 노력이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유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 예정이다. 그리고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 그리고 미국은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경기 침체 진입이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진입 전망도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죠. 피치는 지난 5월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그것 때문에 6월 1일이 엑스데이였는데 그 전에 기억나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디폴트 되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가고 협상 안 되고 다시 만나고 뭐 이러면서 결국 디폴트까지는 가지도 않았지만 어찌해서 일단 협상을 했죠. 그때 5월 달 이슈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고 4월 달에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5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불거졌습니다만 야 미국이 뭐 디폴트 되겠어? 뭐 셧다운 정도 되더라도 우리는 셧다운 경험했잖아. 괜찮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피치가 5월 달에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개월 만에 진짜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개인들이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 어제 종가를 보시면서 미쓰리가 틀렸구나. 2650포인트 못 간다고 하더니 2650포인트 뭐 장중에 터치 정도는 되지만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쓰리가 시황을 보는 모습이 틀렸구나. 미쓰리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어제 약간 내가 뭔가 잘못 본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하는 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마 이 이슈가 당분간 이 주식시장을 조금 부담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사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재정 건전성 악화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저는 대한민국도 신용등급 강등될 거라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새날 나가서 말씀을 드렸죠. 왜?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멀쩡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멀쩡하면 이거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잘 나가는 미국이,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악화될 것이고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다른 나라들은요.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유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에 강등 당해봤거든. 그때 미국 주식 15% 빠졌었거든. 근데 시간 지나가니까 별거 아니더라. 알지? 왜? 주식시장은 아는 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괜찮을 거야, 넘어갈 거라고 아마 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들이 저렇게 무지막지한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당할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요. 미국은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된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풀고 그 과정에서 회수하고 그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 지표가 훼손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훼손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건설 회사들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짝 어저께 종가를 보면서, 뭔가 내가 잘못 봤나? 라는 그런 약간, 뭐랄까요. 좀 멘붕됐던 순간이 있었는데, 역시 미쓰리가 틀리지 않았다.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즉 뉴욕 증시도 이제 하락할 거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시킬 이유가 없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의 영향도 다른 나라들도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시황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전히 침착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웃기네. 뉴욕 증시 끝나니까 신용등급 강등 발표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물론 제가 예상했던 악재는 아니었지만 설마 신용등급 강등 또 하겠어라고 했는데 신용등급 강등은 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할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주식시장 이렇게 생각의 폭을 좀 넓혀봤습니다. 주식시장 앞으로 이렇게 막 뜨겁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져요. 아직까지 지금 개인들은 뉴욕 증시가 끝나고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 마감이고 그러다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충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분위기로 가는데 이 상태에서 오늘 밤에 시작되는 뉴욕 증시가 하락한다든가 약간 여파가 이제 이어지면 그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매수했던 개인들이 이제 반대 매매 몰량 나오고 실망 매물 나오고 이제 털리는 거죠. 아마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제가 7월 말경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8월달 주식시장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첫날부터 제대로 아주 사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만 갖고 있으면 기회는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빠지면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매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도 이미 미쓰리가 쭉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고요. 주식시장이 빠지건 오르건 평정심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더운데요.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